LG 트윈스 2023 신인 지명, 요거 제가 데이터를 정리를 좀 해왔는데 어떤 선수인지, 얘는 그래서 어떤 선수래니? 요런거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일이 찾아보기가 귀찮으신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대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명한 선수들을 유형별로 분류를 좀 해보니까 야수는 7명, 투수는 5명, 전체 12명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말이죠, 포수 1명, 내야수 4명, 외야수 2명, 그리고 투수 쪽은 우완 3명, 좌완 1명, 사이드 1명까지 해서 진짜 뭐랄까요, 신인들만 가지고 팀 하나 꾸릴 것 같아요. 밸런스가 거의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한 팀 꾸리려고 뽑아놓은 사람들 같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 팀의 약점을 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팀이 지금 당장 약하지 않아도 이제 슬슬 요쪽 포지션에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쪽 포지션을 조금 위주로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 싶을 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투수 뽑고, 투수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뭔가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게 되게 일반적인 신인 지명의 추세인데, 근데 이번에 LG 트윈스는 굉장히 독특하게 모든 포지션을 굉장히 골고루 뽑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 요런 거는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어떤 선수들인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선수들이 나중에 프로 1군 딱 올라와가지고, 그래, 제 신인 때 그때 내가 봤던 친구지, 이 생각 딱 들면 되게 반가울 수가 있거든요. 한 명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라운드 김범석입니다. LG 트윈스는 이번에 김범석 못 뽑았으면 정말 약간 뭐랄까 깍두기 지명될 뻔했다. 화제성이 너무 떨어지고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는 지명이었는데, 이 김범석이 LG 트윈스로 옴으로 인해서 살았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좀 슈퍼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 정도 화제성을 갖고 있는 선수가 이 김범석인데요. 경남고등학교의 포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뭐 포수 중에서 최대어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단순히 포수 최대어가 아니라 야수 전체, 타자 전체로 봤을 때도 최대어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추어 야구를 평정한 공격력, 뭐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고교 야구가요, 옛날에는 원래 알루미늄 빠따를 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선수들이 하도 프로에 와서 나무 빠따에 적응을 못하니까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나무로 치자 해가지고 이제 나무 빠따로 바뀐 지가 이제 꽤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 빠따로 바뀌고 나서 고교 야구에서는 홈런이 너무 안 나오는 그런 시대가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 김범석이 나무 배트로 그 최다 홈런 신기록을 이번에 깨고 신인 지명 받은 겁니다. 확실히 뭐 키가 178이면 사실 야구 선수치고 그렇게 큰 키는 아닌데, 펀치력, 타격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선수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 저학년 때 1학년, 2학년 막 요럴 때는 수비는 좀 안 좋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포지션을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고3 들어서는 수비력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서 지금은 공수 겸장, 공격과 수비가 다 되는 그런 선수로 평가를 좀 받고 있다고 해요. 김범석,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일단 우리가 박재욱과 김재성이 LG 트윈스에서 이탈한 이후에 솔직히 포수 뎁스 안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도 포수를 신인 지명해서 2명을 뽑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 시즌 1라운드에 이 김범석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포수 유망주들 자원이 꽤나 풍족한 팀이 좀 됐어요. 다른 팀에 뭐 우리는 유망주 이런 친구 있어, 저런 친구 있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결코 꿀리지 않는 포수 라인업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김동규인데요. 이 선수는 성남고등학교 투수예요. 야, 근데 이 김동규를 제가 조사를 하는데 당장 보여준 퍼포먼스는 뭐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막 이제 그 키가 일단 194cm에 몸무게 105kg, 막 이 피지컬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 피지컬을 아직은 살리고 있지 못한 그런 투수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팔 각도가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타점이 엄청 높아가지고 진짜 무슨 외국인 용병처럼 던지긴 하더라고요, 이 김동규 선수가. 거기다가 이제 1학년, 2학년 때 많이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깨도 좀 싱싱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좀 덜 완성된 투수로 보입니다. 근데 워낙에 좋은 피지컬, 이 투수는 특히나 피지컬이라는 것 곧 포텐셜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트윈스가 이 김동규의 포텐셜을 좀 높게 평가해서 그래서 좀 지명을 한 걸로 보여요. 투구 폼도 좀 손을 봐야 되고 스태미나 측면에서도 아직 좀 덜 완성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LG 트윈스의 그 육성 시스템이 과연 이 김동규라는 원석을 데리고 갔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할 정도의 정말 그 가능성, 잠재력이 좋은 그런 투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명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라운드인데요. 이 선수는 제가 이제 신인 지명하기 전에도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느 팀으로 갈지 나 솔직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팀으로 왔네요. 자, 174cm에 75kg, 굉장히 좀 단신입니다. 뭐 일반인 기준에서 174면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닌데 이 야구 선수들, 그 중에서 투수들 중에서 174cm는 단신이거든요. 상당히 단신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다행히도 이제 뭐 오버핸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 키가 작다라는 거에 대한 요 뭐랄까 불이익이 조금은 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드 함자원. 거기다가 또 재밌는 게 이 박명근을 빼고 나머지 4명 있죠. 우리가 투수를 5명 지명했는데 박명근 빼고 나머지 4명 지명한 선수가 다 190이 넘어요. 이번에 제가 인터넷 반응 좀 찾아보다가 웃겼던 게, 야, LG 트윈스는 씨름 선수 뽑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진짜 철저하게 피지컬만 보고 뽑은 것 같거든요. 이번에 LG 트윈스는 세이커스 후보 뽑는 거라고요? 근데 말이죠, 지금 던지고 있는 볼의 완성도 있죠. 예, 앞으로 이 선수가 잠재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던지는 볼의 위력은 우리가 이번에 뽑은 투수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박명근이 넘버원. 진짜 구속도 140대 후반 꼬박꼬박 나오면서 진짜 150을 노려볼 정도의 구속을 페스트볼을 던지고 있는데 커맨드도 되고 변화구도 굉장히 다채롭게 구사할 줄 알아요. 물론 이제 그 아마추어 시절에 커맨드가 좋다라는 게 프로에 와서도 커맨드가 좋다라는 걸로 직결되진 않습니다. 아마추어는 아무래도 스트라이크 존이 프로보다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아마추어 때 제구가 좋았던 선수가 프로에 와서 못 던지는 경우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당장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로만 봤을 때는 박명근 대단해요. 던지는 볼. 저는 이 박명근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크게 막 조정 막 무슨 투구폼 바꾸고 어쩌고 나발이고 막 이런 거 잘 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진짜 1군에서도 볼 수 있는 투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래픽 시계 박힌다고요? 아, 내가 너무 그랬나요? 자, 그리고 서울고등학교의 외야수 이준서입니다. 요 선수는 지금 첫 번째로 나온 왼손이네요. 그죠? 외야수 자원 187cm에 85kg. 굉장히 또 피지컬도 좋아요. 피지컬도 좋고 좌타자라는 거. 요거는 LG 트윈스한테는 약간 상징성이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외야수에 있는 좌타자. 전통적으로다가 우리가 왼손 외야수는 우리는 항상 강했던 팀이 또 LG 트윈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준서 왠지 또 그 계보를 좀 이어줬으면 좋겠어요. 어깨가 또 특히나 좋대요. 이 친구 투수로 키운다는 얘기 있다고요? 근데 진짜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어깨가 엄청 좋아서 투수로 147kg까지 찍어봤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도료를 좀 해봐야 되나? 이런 얘기가 실제로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본인은 아직까지는 외야수 욕심이 좀 있는 상태라고 해요. 거기다가 공격력이 좀 완성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뭐 포지션 변경 같은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장 본인은 외야수 욕심이 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서울고등학교 유정민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이 친구가 정말 재능은 뛰어난데 옛날에 이제 그 이재원, LG 트윈스의 그 잠실의 빅보이 이재원처럼 애가 좀 여리다. 애가 좀 여려서 독한 맛이 좀 없어가지고 요런 건 좀 아쉽다. 근데 뭐 언제든지 포텐셜이 터질 수 있고 재능은 정말 출중한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아쉬운 면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이준서였고요. 요 선수는 우리가 KT 위즈와 신인 지명권 트레이드를 통해서 사온 그 5라운드 지명권, 그걸 통해서 지명을 한 선수가 요 부산고등학교의 임정균입니다. 190cm에 92kg, 장준원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그 투구 폼 자체는 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거칠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구가 상당히 날립니다. 그렇긴 한데 그 와중에도 140kg대 중반의 페스트볼을 꽂아요. 그냥 피지컬 깡패.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에 와서 좀 밸런스를 잡아주고 한다면 또 굉장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투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190cm에 92kg을 가지고 있는 이 임정균 선수의 피지컬이 이번에 뽑은 투수들 중에서는 평범한 수준. 작년에도 이런 약간 포텐셜 픽이 한두 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 중에 한 명만 터져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피지컬만 보고 복권 엄청나게 긁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요 부산고등학교 임정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원상훈, 요 선수가 이제 우리 원래 로테이션에서 뽑은 5라운드 선수인데요. K팝 고등학교의 좌투수입니다.
그 이번 신인 지명에서 좌투수가 좀 적었어요. 이제 그 저기 1라운드에 지명됐던 윤영철을 제외하면 야, 쓸만한 왼손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원상훈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왼손은 아닌데 좀 혜택을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192cm에 93kg, 피지컬은 대단들해. 진짜 어마어마해요. 우리 이번에 명근이 빼면 투수 평균 키가 193이라고요? 그니까요. 나 한 3cm만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구력은 또 역시나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은데 요거 이제 밸런스를 잡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예요. 예, 또 그거 하려고 LG 트윈스가 부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라운드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좀 하위 라운드인데 여기서부터가 또 재밌는 게 하위 라운드에는 원래 이제 야수가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야수가 좀 나오기 시작해서 야수 픽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온고등학교 외야수 권동혁입니다. 이 선수가요, 여러분들 야수거든요, 투수가 아니거든요. 194cm, 96kg. 와, 이게 뭐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게임 머니로 막 1억 2억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경제관념 없어지는 거 알죠? 이게 게임 머니에서 막 억 단위 돈 이런 거 보다 보면 내 통장에 있는 10만원 이런 거는 그냥 동전처럼 보이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니 뭐 나오는 선수마다 190이야. 암튼 간에 이 거구, 엄청난 거구의 외야수입니다. 타격 재능은 상당히 좀 뛰어나다. 거기다가 이제 내가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나 파워는 진짜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이 선수가 뭐 정확하게 언제 유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기들보다 한 살은 많은 상태라고 해요. 진짜 이재원보다도 더 대단한 피지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솔직히. 정확하게 좀 프로필을 비교를 해보고 싶네. 좀 궁금하긴 하네요. 권동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선수가 이제 우리 7라운드 7라운드 투수 허용주입니다. 용마고등학교고요. 194cm, 90kg. 굉장히 또 거구의 선수입니다. 용의픽이래요, 이 선수. 아, 그래요? 또 치픽이에요? 그건 몰랐네. 아무튼 간에 요 선수도 이제 1년을 유급한 상태, 동기들보다 한 살 많은 상태라고 하는데 제구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이번에 뽑은 선수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다들 밸런스가 안 잡혀 있고 투구 폼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제구가 다들 들쭉날쭉하고, 하지만 피지컬이 너무 좋아서 그 와중에 던지는 볼이 지금 다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프로의 손길을 거친다면 굉장한 투수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보이는 요런 유형의 투수들만 잔뜩 뽑아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허용주 선수한테 또 추가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름이 허용주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투수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이름이지 않은가. 사람 이름 갖고 놀리면 안 되지만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막 그 외국인 용병 선수들 뭐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아, 얘는 못하면 별명 이걸로 가겠구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LG 트윈스 타자 그 조슈벨 같은 경우에도 쟤는 야구 못하면 별명 뭘지 뻔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별명으로 불리게 됐거든요, 나중에. 그래갖고 이 허용주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을까봐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그렇긴 한데 본인이 잘해서 허용 안 하면 됩니다. 저기 뭐 허용 안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4명의 선수가 남아있는데 4명 다 야수 자원입니다. 한번 볼게요. 동국대학교 내야수 송대현입니다. 이 선수는 우투 우타 자원이고 180cm에 82kg. 이 정도가 작아 보이죠? 하도 190만 보다가 180을 보니까 작아 보여.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유격수 자원, 이제 키스톤 그 내야수를 보는 자원이기 때문에 또 키가 너무 크면 좀 안 되긴 해요. 자, 문보경과 신일고등학교 때 동기인데 굉장히 수비가 좋은 유격수 라고 합니다. 근데 타격은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질 않고 그런 거를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해요. 롤모델은 삼성 라이온즈의 김상수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송본혁이라고요? 근데 요즘에 본혁이 상무에서 타격에 눈 떠가지고 타격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 있거든요. 또 이게 몰라요. 언제 눈을 뜰지 몰라. 자, 그리고 이철민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9라운드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이철민. 요 선수는 좌타 자원인데 177cm. 아무래도 이제 내야수다 보니까 조금 작은 키죠. 근데 몸무게가 95kg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영상으로 이 선수 타격하는 걸 봤는데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몸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펀치력도 있고 타격 쪽에서는 또 좋은 모습 보인다고 하거든요, 이 선수. 예, 확실히 수비가 좋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수비가 좋다는 얘기는 없는데 공격력은 괜찮다. 자, 그리고 10라운드 광민호입니다. 배명고등학교 내야수고요. 185cm에 90kg. 신장도 좀 크고 몸무게도 좀 있죠. 이 선수는 내야수지만은 핫코너를 보는 좀 파워히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가 타격 재능이 상당히 좋아서 슬래시 라인도 지금 3, 4, 5 갑분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3루수로 키우기에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선수가 이제 또 오랜만에 또 배명고에서 나온 선수인데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라운드 홍익대학교 내야수 강민균입니다. 이 선수 178cm에 81kg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비가 굉장히 좋은 유격수 자원이다 라고 합니다. 타격이 약한 게 좀 단점이지만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이 홍익대학교에 오고 난 이후에 타격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졸 선수가 타격이 약하고 수비만 좋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에 데려다가 대수비원으로 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강민균이 그 속에서 공격력을 입증을 해서 주전으로 자리 잡는 그렇게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11라운드 강민균이었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선수들 한 명씩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좀 급하게 말을 하느라 말을 좀 두서없이 아무렇게나 뱉은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요렇다라는 거 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은 또 경기 보러 넘어가야 되겠네요.